안녕하세요. 송석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 연행 노동자 문제의 쟁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연행 노동자 문제의 쟁점으로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불법성 여부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이 한반도 지배한 것이 합법적인 지배였느냐 혹은 불법적인 지배였느냐 하는 문제 영역입니다. 둘째, 강제 연행 노동자들의 배상 청구권과 관련해서 그것이 존재하느냐, 배상 청구권이 존재하기는 하는가, 또 존재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개인 청구권에 한정했을 때는 가능한지 하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셋째, 강제징용의 사실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강제징용 자체가 강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노동을 하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불법성 여부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강제 동원 노동자 재판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가 한일 병합조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따라서 노동자를 동원한 것 자체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것과 연동되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본 법원에서의 판결은 대체적으로 한일 병합조약은 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법원의 판결은 한일 병합조약은 불법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한반도 지배는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한국 법원에서 판결한 기본이 되겠는데요. 왜 이렇게 일본 법원과 한국 법원이 한일 병합조약이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결과를 내놓았는가 하게 되면 한일 기본조약 1965년입니다. 한일 기본조약의 내용에 한일 병합조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무효라고 하는 표현과 관련해서 일본 측에서는 이미 무효라고 하는 표현은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되었을 당시에는 합법이지만 새로운 기본조약을 체결하는 이 시점에 와서는 이제는 무효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한국의 입장은 같은 이미 무효라고 하는 문구가 한일 병합조약 자체가 무효라고 하는 것을 그 한일 기본조약에서도 이미 밝힌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한국, 일본 법원의 판결의 토대가 그 해석이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일 병합조약이 합법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일본 법원에서는 당연히 당시의 한국인 노동자의 일본의 이동과 그들의 노동에 대해서는 모든 절차가 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한일 병합조약은 불법이다. 즉 한반도 지배 자체가 이미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한국 법원에서의 판결에 따르면 한국인 노동자가 일본으로 이동하게 된 것 자체가 불법이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이러한 그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제 한반도 지배와 그 침략을 위한 강제징용은 헌법상 불법이고 따라서 이로 인해 동원된 한국의 강제징용자들은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소래를 입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상 청구권이 존재하는지 또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기에는 네 가지의 그 견해가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첫째, 배상 청구권은 존재하지만 조약에 의해서 소멸됐다는 견해입니다. 즉, 배상 청구권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조약에 의해서 소멸됐다는 얘기는 바로 한일 기본 조약의 청구권 협정 내용 제1조 1항에 청구권을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 소멸됐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에 기초해서 청구권이 존재해서 그렇게 일본이 배상을 한 거니까 그 조약에 의해서 모든 그 배상 청구권은 다 해결이 됐다. 따라서 존재했던 배상 청구권이 이제는 소멸됐다라고 하는 견해가 첫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상 청구권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배상 청구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배상 청구권과 관련해서 배상 청구권이 있느냐,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와 같이 4개 정도의 견해가 엇갈리면서 각각의 견해에 기초해서 주장하는 논지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상 청구권과 관련된 여러 견해들이 강제 동원 노동자들의 일본 법원 혹은 한국 법원에서의 소송에서 서로 제기되면서 서로의 견해들이 부딪히면서 논의가 되었던, 논쟁이 되었던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논쟁점이 강제 동원 노동자들의 바로 강제성의 문제입니다. 강제한 것이 사실이냐 하는 문제인데,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인 이용훈 교수의 경우에는 일본의 그 한국인 노동자가 이주하는 데 있어서 강제로 징용한 것은 1944년 9월부터이고 그 이전은 모집의 형식으로 일본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 모집은 자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강제징용의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견해에 있어서도 1944년 9월부터 시행된 징용 자체가 강제성인 것만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강지연 교수 같은 경우에는 모집은 1939년부터 41년까지 사이에, 그리고 1942년과 43년에는 관주선에 의해서, 44년부터 45년까지는 징용에 의해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본으로 이동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징용의 시점이 1944년부터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이용훈 교수나 강지연 교수나 공통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따라서 이용훈 교수는 1944년 이전의 모집, 특히 모집의 경우 1939년부터 41년까지의 모집의 경우는 자발적인 일본으로의 이동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강조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인데 대해서 강지원 교수는 징용에 의한 일본으로의 이동 이전에 있었던 모집과 관주선에 의한 동원의 경우에도 모두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관건에 의한 연행이었기 때문에 강제성이 작용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용훈 교수는 강제징용과 모집에 대한 구분은 하고 있지만 관주선과 관련된 측면은 빼놓고 있습니다. 마치 반일 종족주의에서는 1944년 9월 이전에는 다 모집이고
1944년부터 징용이다. 그래서 관주선까지도 모집의 그 방식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주선이 모집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있고 그런 면에서 모집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의사가 무시된 관건에 의한 연행이었다고 보는 강지원 교수의 분석이 보다 더 사실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강제 연행 노동자 문제의 쟁점에 대한 학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